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손에는 금색 트로피가 들려 있었죠. 아빠, 나 1등 했어요. 작은 목소리가 흩어졌어요. 아빠가 꿈꿨던 거 내가 이뤘어요. 소녀의 눈물이 트로피에 떨어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고급 코트를 입은 부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 아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들의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편의점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진열대를 닦으며 하품을 참았어요. 32세의 여자는 이미 6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나가 인사했지만 남자는 대답도 없이 냉장고로 갔어요. 음료수 몇 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죠. 12,000원입니다. 남자가 카드를 던지듯 내밀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받았습니다. 봉투 주세요. 네. 유나가 봉투에 담아주는데 남자가 짜증을 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느려요? 급한 사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나갔어요. 문이 거칠게 닫혔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였어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유나는 혼자서 학교를 가야 하는 지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나는 유니폼을 벗고 지퍼가 반쯤 고장난 낡은 패딩을 걸쳤어요.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지우의 책상을 봤어요. 공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유나는 이불 위에 누웠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유나는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지우의 꿈을 위해서. 그날 오후 지우는 공공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표를 샀어요. 탈의실에서 색이 바랜 낡은 수영복을 꺼내자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제 수영복 좀 봐. 지우는 못 들은 척 구석 레인으로 갔어요. 물에 들어가자 고요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하고 탈의실로 돌아오자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빠도 없는 애가 대회는 무슨.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다음 날 학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영복 검사를 했어요. 지우가 낡은 수영복을 꺼내자 선생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지우, 이게 뭐니? 이걸 어떻게 입어? 부모님께 새 걸로 사달라고 해. 네. 아이들이 웃었어요. 선생님, 쟤네 집 가난해서 못 사요. 엄마가 편의점 알바래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김밥 도시락을 꺼냈어요. 야, 너 또 김밥이야? 맨날 김밥만 먹네. 지우는 대답 없이 조용히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어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지우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후 전국대회. 꼭 1등 할 거야. 지우는 다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지우는 그것이 아빠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국 초등학생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코치와 함께였죠. 유나는 식당 아르바이트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선수 번호 37번 강지우. 지우는 출발대로 걸어갔어요.
양옆 아이들은 멋진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발. 지우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팔을 휘젓고 발을 찼습니다. 리듬이 완벽했죠. 결승선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1위, 37번 강지우. 지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시상식에서 금메달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였지만 지우는 혼자였어요. 부모님은 안 오셨어요? 네, 일하셔서요. 지우는 혼자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도착하니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지우가 트로피를 내밀었어요. 정말? 우리 지우 대단하구나. 지우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랑 왔는데. 미안해, 지우야. 유나는 트로피를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지우야, 턴할 때 물을 제대로 찼어?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근데 엄마 어떻게 알아요? 유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예전에 조금 봤어. 유나는 급히 주제를 바꿨습니다.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먹으며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트로피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내일 엄마가 데려다 줄게. 정말요? 응. 근데 엄마는 일 때문에 먼저 나와야 해. 지우 혼자 있을 수 있지? 응, 괜찮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지우는 트로피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내일 뵐게요. 작은 방에 모녀의 조용한 밤이 흘렀습니다. 이틀 후, 장태주는 회장실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서류를 건넸어요. 이름은 강지우, 만 10살입니다. 편의점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태주는 유나의 사진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는 출생신고서에 미등록입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지우 양은 최근 전국 초등학생 수영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비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수영?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서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서윤아 씨는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습니다. 10여 년 전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으나 대회 직전 부상으로 은퇴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서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젊은 유나가 수영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제목은 차세대 수영 여제 서윤아였죠. 도련님의 과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 수영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태주는 숨이 멎었어요. 태우가 수영 코치 자격증을? 네. 그리고 도련님의 통화 기록 중 서윤아 씨의 번호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망하시기 직전까지요. 태주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지우는 우리 손녀야. 태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유나 씨가 국가대표 선수였다고요? 그래. 태우가 그녀를 코칭했던 것 같아. 그럼 지우는 우리 손녀가 맞아. 수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몰랐네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잖아. 이제 우리가 도와야 해. 어떻게요? 일단 몰래 도움을 주고 갑자기 나타나면 유나 씨가 놀랄 거야. 며칠 후 유나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큰 상자였어요. 강지우 양 앞으로 왔어요. 유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고급 수영용품들이 가득했어요. 누가 보낸 거지? 보내는 사람에는
익명 후원자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너한테 온 선물이래. 누군지는 모르겠어. 지우는 수영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어요. 와, 엄마. 이거 입고 연습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왜 우리한테? 하지만 지우가 너무 좋아했어요. 일단 받아두자.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창밖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잠깐 멈춰 있다가 떠났습니다. 차 안에는 태준과 수진이 타고 있었어요. 받았나 봐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저 아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네. 하지만 언젠가는 직접 만나야겠죠? 그래. 천천히 조심스럽게. 차는 조용히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유나의 집에서는 지우가 새 수영복을 입어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냈든 지우가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새 수영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체육 시간 탈의실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강지우 수영복 바뀌었네. 와, 이거 10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샀어? 설마 훔친 거 아니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남자아이들이 지우를 둘러쌌어요. 야, 그 수영복 어디서 났어? 한 아이가 지우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비싼 거 입고 다니니까 꼴불견이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지우를 데리러 온 참이었죠. 누구세요? 지우 엄마야.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내 딸 괴롭힌 거지?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유나는 지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지우가 받은 선물이 문제야? 그게 왜 너희와 상관이지?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체육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강지우 어머니입니다. 우리 지우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던데 선생님이 좀 신경 써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유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지우야. 두 사람은 학교를 나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냥 참을걸. 아니야. 내가 참을 일이 아니야. 유나는 지우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 지우는 당당하게 살면 돼.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떳떳하게 받은 선물이잖아. 응. 하지만 지우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지우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날 저녁 유나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장태준과 한수진이 내렸어요. 오후에 학교 앞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봤던 그들이었습니다. 태준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낯선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유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서유나 씨 맞으시죠? 태준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장태준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 한수진이고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태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태우가 말했던 아버지, 재벌 회장, 저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은 불편한 기색 없이 작은 소파에 앉았어요. 지우는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나 씨, 우리 아들 태우를 아시나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네. 어떤 관계였습니까? 유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우리 손녀가 맞습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우 씨의 딸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유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태우 씨는 재벌 아들이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졌어요.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지만 회장님께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태우 씨의 명예를 더럽힐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유나 씨. 우리가 알았어야 했어요. 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 씨는 수영 선수셨죠? 국가대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우 씨가 저를 코칭해 주셨어요. 몰래요. 태우가 수영 코치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 아셨죠? 네. 태우 씨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걸 막았습니다. 아들이 수영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나 배우라고 했죠. 태우 씨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이해받고 싶어 했어요. 태주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태우야.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태우 씨는 저를 만나러 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날 제 경기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었죠. 태우 씨가 응원하러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유나 씨는 경기를 망쳤어요. 태우 씨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어깨를 크게 다쳤어요. 의사가 다시는 수영할 수 없다고 말했죠.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유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면 그건 나야. 아들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각자 품고 있던 슬픔이 터져 나왔어요.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지우는 우리 손녀니까요. 괜찮아요. 저희는 아니에요. 수진이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이제라도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거실로 들어오다 멈춰섰습니다. 저분들. 묘지에서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지우야. 우리 기억나니? 묘지에서 봤어요. 그래, 맞아. 유나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앉아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유나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지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럼 저한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우야. 우리가 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제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빠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물을 사랑했고 내 엄마를 정말 아꼈지. 할아버지가 아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 지우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 손녀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좁은 방 안에서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거리의 나무들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장태준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TK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제 재산의 상당 부분으로 장태호 스포츠재단을 설립합니다. 돌아가신 아들의 이름을 딴 재단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재단은 꿈을 가진 젊은 선수들을 돕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요. 수진이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손녀가 있습니다. 10살입니다. 아들이 남긴 소중한 아이죠. 그 아이는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같은 시각 수영장에서는 유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재단 소속 코치가 된 지 일주일째였어요. 자, 팔을 더 높이 올려. 그래, 잘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수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열심히 수영하고 있었어요. 모두 재단 장학생들이었죠. 지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응, 완벽해. 유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온 유나였어요. 이제는 선수가 아니라 코치였습니다. 태우가 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때 수영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유나가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하네요. 네, 모두 꿈이 있어요. 유나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요? 지우도 데리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인데 뭐려? 수영이 끝나고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우는 태준과 수진에게 안겼어요. 우리 지우,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네, 저 오늘 접영 배웠어요. 수진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수영장을 나섰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몇 달 후 여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관중석에는 유나, 태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출발대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출발. 지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우야, 잘하고 있어. 유나가 외쳤습니다. 지우야, 파이팅. 태준과 수진도 함께 응원했어요. 지우가 1등으로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지우는 물 밖으로 나와 관중석을 봤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우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상식 후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지우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족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지우와 함께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지우는 금메달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지우가 유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해, 지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태우 씨, 우리 가족이 됐어요. 지우도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와 지우, 태준과 수진. 네 사람은 태우가 남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겨울의 첫눈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여름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힘으로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